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 제가 각각 비디오를 만들어 봤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도 사실 그렇게 간단 명쾌하진 않습니다. 뭐 조건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 결론은 이제 저한테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은 나라냐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 yes or no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경험에 비춰봐서 또 제가 주변에 이제 보게 된 경우들을 비춰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은 나라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면은 와서 직장을 잡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직장을 잡지 못하면은 캐나다가 이민 오기 좋지 않은 나라냐? 그러면 사실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고, 그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그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사회보장 제도도 많고, 뭐 꼭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사람답게 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그 좋은 환경을 찾아온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는 이민 오기 좋은 나라이다. 만약 괜찮은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면 이 되겠죠. 캐나다는 이민 오기 좋지 않은 나라이다. 만약에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없으면 이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민하면은 또 제가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 캐나다에서는 뭐 영적공으로 일하면은 뭐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뭐 캐나다에서는 커피숍에서만 일해도 뭐 돈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니까는 그래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한국이랑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뭐랄까, 캐나다에는 기회가 많고 살기 좋은 나라고 살기 쉬운 나라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 포크레인 운전해가지고서는 뭐 돈을 뭐 8천만원, 9천만원 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개 들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한국처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직업이 있으면은 여기도 굉장히 살기가 편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커피숍 다녀가지고 풍족하게 살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다녀서 1년에 4만 불, 한국 돈으로 뭐 대충 4천만 원이라고 번다고 치면은, 여기 4천만 원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모든 물가가 비싸고,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된다. 여기는 전세 개념은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구질구질한 아파트도 뭐 15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제일 싼 것도. 뭐 좀 좋은 거 간다 그럼 200만 원 이런 거는 금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단순 노동해서 그 정도 번다? 절대 그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풍족하지도 않고,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정도 이제 그 수입 수준이면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고 보조금도 나오고 이러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절대 풍족한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잘 정착하신 분들은 보면은 다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직장이라는 게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는 기술이나 이런 분야도 꽤 괜찮은 이제 직업 중에, 커리어 중에 하나고, 한국에서는 사실 기술 분야 그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기술 분야가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은 안 괜찮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사무직을, 큰 회사의 사무직을 선호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좀 적다라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큰 차이점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기서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건설업자 아니면 여기서는 컨트랙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실력이 좋고 하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수입을 가지고 괜찮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뭐 건설업자 아니면은 뭐 건설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러면은 사실 좀 그렇게 괜찮은 직업으로 분류가 되진 않잖아요. 수입이나 아니면은 그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민을 오셔서 직업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또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사무직,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매 쪽에 있었거든요. 구매, 소싱 이런 쪽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기술은 없었고 그런 구매 쪽으로 계속 이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무직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연결해 나가는 거는 좀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고, 저는 뭐 고생을 상당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렇게 사무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가시는 분을 찾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무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캐나다로 오셔서 계속 커리어를 그러니까 이어가실 생각이라면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컴퓨터 관련 뭐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좀 더 수월하게, 쉽지는 않겠죠, 좀 더 수월하게 커리어를 연결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과연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즉 그 말은 내가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민하기 좋은 나라다, 만약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캐나다는 이민하기 좋지 않은 나라다, 만약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제가 얘기했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밑에 답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비디오 만들 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